오늘 이 시간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 아리스독립리서치의 이재모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장중 고점을 또 키워나가고 있는 양대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대 오름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우리가 개장 전략, 개장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분께서는 어제 그냥 현금 가지고 있던 거 다 쓰면서 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으로 어제를 인식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의 바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우선 미국 시장에서 시그널을 한 번 준 거는 같습니다. 네. 이틀 전에 장중 4.9% 급락했던 시장이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 이상 빠졌던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대규모 거래가 미국 시장에도 터졌거든요. 그 바이더 딥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JP모건에서 2020년 3월에 정확하게 코로나 저점을 맞추었던 수석 전문 헤드가 일단 지난 월요일 날 장중 보고서를 내면서 일단 기본적인 단기적인 조정이 끝났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2월 달 그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관련해서 지금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2.8% 이상, 2.8배 이상 그 입찰 응시율이 나오면서 평균적으로 2.5배 정도의 입찰 성공률 대비 굉장히 호황을 하면서 대성공을 이루었거든요. 네. 2년물 국채금리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표인데, 2년물 국채금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1%대 정도 수준에서의 금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대규모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만약에 채권 참여자들이 생각을 한다면 1년 뒤에 지금 1%가 아니라 금리가 한 2% 정도까지 또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번에 재무부가 이제 했던 2년물 입찰 에서 2.8배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입찰 금리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리고 시중 기준 금리보다 상당히 좀 더 낮은 금리로 입찰을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네. 그게 뭐냐면 1년 뒤에 2%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1%대의 2년물 채권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손실을 입는 포지션이겠죠.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 공격적으로 입찰 성공이 됐다는 점은 시장 채권 관계자들은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채권 금리가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사실 저희가 본다면 주식 전문가들보다는 채권 전문가들이 좀 더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맞아요. 좀 더 전문가스러운 시장이 상당히 많고요. 주식시장도 채권 시장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이, 글로벌 채권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그렇게 2년물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배팅을 했다는 것이 그날 시장의 급락 이후에 급등세를 연출했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변곡점이겠죠. FOMC의 변곡점이 생각보다 매파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최근에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 가이던스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안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대해서 실적을 상회하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간에서 다소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네. 오늘 급반등을 다시 시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2%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시간에서 굉장히 6%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지금 플러스로 반전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안도,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라든지 인텔 관련된 실적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안도할 수 있죠. 그래서 1월 27일 변곡점을 앞두고 오늘 다소 좀 조심스럽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반대매매 여파로 해서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PBR 1배 미만, PER 10배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을 볼 수 있겠고요. 내일 FOMC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만 확인이 된다면 단기 안도 랠리는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 상승은 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상승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2월 달 접어들면은 1월 달 지표가 나옵니다. 1월 달 지표가 좋게 나올까요? 아니죠. 오미크론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다소 그렇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다소 둔화되는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를 저점으로 바라본다면 2월 달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진바닥을 한번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빠진 것에 대한 절반 정도, 40~50% 정도 되돌림 구간으로 생각한다면 코스피 기준 한 2,900선 정도 이상만 올라간다면 다소 조금은 현금을 좀 늘려놨다가 2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때 한번 진바닥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반등을 현금 비중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뭐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월화수가 다음 주에 설 연휴로 휴장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또 사고 가기에는 정말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 5일부터 해서 국내 증시, 그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증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들이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QT 양적 축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난 12월 달에 상당히 논의가 되면서 결국 지금 이제 1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증시를 끌어내렸던 기본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 적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익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주게 되면 증시가 덜 빠지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지 전망을 잘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상회하는데 영업이익은 하회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도 저는 2,800을 상당히 중요시 봤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PER 한 10배 정도, PBR 뭐 1배 정도라고 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PER 10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PER 10배 수준,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저점이 다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가 중심으로도 개별 종목단에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합산하게 되면은 코스피에 대한 지수 밴드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하방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등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설 연휴가 우리나라 보통 기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증시가 제 기억에는 안 좋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네. 통계적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느낌적으로 볼 때 항상 좀 오래 쉬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주말간, 그러니까 쉬는 그 기간 동안 무언가 악재가 많이 나왔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보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고려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두 분께서 또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레이킹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상당히 많죠.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개장 전에는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뭐 통틀어서 보자면은 사상 처음으로 매출 4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지만 4분기만 놓고 보자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이 시각 현재 0.21% 하락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 41조 7,022억 원, 영업이익 2조 401억 원, 당기순이익 2조 3,6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매출이 40조 원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매출은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1.5%, 54.7%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친환경차 생산량 증당에 따른 전동화 부품 매출 증가와 고부가 가치 부품 매출이 늘어난 결과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완성차 증산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면 이것이 실적 개선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아이오닉5랑 EV6 생산 본격화 및 완성차 전기차 라인업의 확대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반도체 쇼티지 장기화 및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비용 부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가격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22만 원 정도를 이탈할 시에는 하단을 한 18만 원 부근까지 좀 열어두고 매매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30만 원 선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현대차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쪽이 올해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오늘도 하락하면서 지금 1%를 전후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동차주는 그렇다면은 매수의 시점을 잡는다면 언제쯤으로 잡아야 될까요? 네,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이 작년에 좋았던 것은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들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세를 사실 나타냈죠. 근데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관련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관련된 아주 뚜렷한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패러다임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MS가 올라오고 상당히 실적도 견조했고 다른 자동차주들 비해서 MS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잘 팔렸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부족에도 다소 조금은 상당히 잘 대응을 하면서 잘 팔리지 않는 소나타나 엘란트라 부품들을 좀 낮추고 상당히 많이 팔리는 제네시스의 고가 라인 쪽으로 집중하면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시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컨빅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를 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네. 그러나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조금은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연기관 관련된 엔진 부분을 상당히 조금 줄이면서 전기차의 전환을 좀 급속화하고 있고요. 또 2024년, 25년 정도의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장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면 아마 현대기아차 관련된 라인 쪽에서 상당히 그룹사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네.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뉴스플로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AS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가져가면서 사실은 좀 주가의 프리미엄을 받았죠. 만도보다도 좀 더 높게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면서 현대모비스가 다소 그 프리미엄 거품이 좀 빠지면서 만도 같은 경우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만약에 공장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현대위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 7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의 변동성이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언제 어떻게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아가 수혜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공장 증설이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시점이 아마 본격적인 반등 구간을 접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바라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기차와 관련된 비전을 또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네요. 어제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갔는데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그나마 또 선전했던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소프트웨어 현대오토웨버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간 현대위아 혹은 바닥권까지 내려간 현대차를 그래도 봐야 될까요? 양쪽의 장단점이 다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에 대한 포커싱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급적으로 몰리고 있으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오토웨버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상당히 좀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웨버뿐만 아니라 카메라 관련주들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확실히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수급이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 카메라 부품 관련해서는 파트론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MC넥스나 파트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은 자율주행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아무래도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쏠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자율주행 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많이 빠져 있다면 전통 산업에 대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위아나 만도나 이런 쪽도 볼 수 있는데 결국 현대그룹 내에서의 부품사들도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가 하루 이틀 전에 뉴스가 나온 걸 보면 현대그룹에서 반도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결국은 AS 사업부뿐만 아니라 좀 더 밸류를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모비스도 기업이 좀 변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대응을 한다면 모비스가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섹터 부분에서도 부품이나 이런 쪽도 모비스가 결국은 담당할 수 있는데 만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의 부품을 담당하던 것들을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 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비스가 아마 치고 나간다면 구체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보인다면은 아마 모비스도 과거의 고멀티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본다면 아마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저점 매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천천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사실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어섰죠. 그리고 또 진단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 시초가는 상당히 대부분 좋았습니다. 하지만 PHC만이 이 부분은 또 항원 진단 키트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 23% 급등을 유지하고 있을 뿐 다른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똑같은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지금 10,000명이 지금 드디어 돌파가 됐습니다. 네. 좀 우려했던 점들이 지금 현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되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영업적 환경이 상당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들 입장에서만 볼 때는 지금 실적 기대감이 지금 나올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 제가 시황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감익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좀 증가될 수 있는 섹터를 꼽아보자면 진단키트 업체들이 실적이 증가될 만한 요인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실적만 추정해서 놓고 볼 때는 상반기 실적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진단키트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는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많이 꼽아드렸던 기업이 이 시젠이었고 시젠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 보였지만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6만 원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8,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 대부분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제가 알고 있기로 6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범주의 거래가 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그만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기업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해볼 만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단에서는 휴마시스 같은 기업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싸게 거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단키트 업체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꼭 그다음 주식을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진단키트 업체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단키트 오히려 매수를 하자라고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젠 특히나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앞서서 다뤄본 뉴스가 뭐 미스터블루의 자회사와 또 위메이드의 MOU 소식이었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관련주로 우리가 뭐 기대감을 갖지는 않았던 종목이에요. 이번 기회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15%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본적인 재평가에 앞서서 오늘 주가 부분들이 강세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위믹스 코인이 글로벌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에 상장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전부터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아침부터 주가 강세가 강단에 네. 일어났고요. 미스터 블루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강세는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크다 예. 바라볼 수 있겠고, 근데 길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결국 P2E 게임 관련된 진출인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아주 웹툰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무협 4대
최첨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작가로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그 무협층 관련된 지지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IP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포괄적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IP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오스 게임의 IP를 보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P2E 게임도 나가는데 결국은 웹툰 IP의 메타버스 플랫폼 진출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좀 높은 회사인데다가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네. 메타버스나 뭐 P2E 한다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만 맞아요.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오스 게임이라든지 그다음 웹툰 소설을 통해서 올해 영업이 일단에 150억 이상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영업이 증가율을 좀 보일 수 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PER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메타버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P2E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붙기 때문에 결국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바라보고 있고 윈메이드와 만약에 합작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 21선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급등세에 따라서 따라가기보다는 저점에서 좀 올라온 부분에 눌림목을 접근하실 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메이드 역시 위믹스 이 코인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3대 거래소에 정말 상장이 된다면 추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봐도 좋을까요? 네, 실제 지금 만약에 주가가 먼저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실적이 좋은 주식도 물론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반등 나오는 것이 결국 낙폭 과대주입니다. 네. 실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낙폭 과대주가 먼저 튀어오르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 그 뒤에 다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작업이 되면서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낙폭 과대주가 튀어오르게 되는데 위메이드를 포함한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위메이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이코라는 가치가 어떻게 되냐의 문제인데 또 중간에 또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팔면서 또 이슈가 좀 됐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신뢰를 못 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조금은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소 많이 빠진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을 분명히 접어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이커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업이 밸류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위메이드 그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위메이드 주가 하나 보기도 바쁜데 그 위믹스 주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드레이커 주가도 봐야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시면서 어떤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급락하는지 보시고 이것이 잘 관리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 위메이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앞서서도 우리가 개장을 할 때 또 짚어본 종목들이 갑자기 오른 또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또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공약이 나왔습니다. 재활 로봇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T-로보틱스가 이 시각 현재 20% 급등을 하고 있고요. 로보 역시 6.84%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뭐 대선 뭐 정책 테마주들 하루 만에 상승에 그칠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쏟아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순환매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로봇과 관련된 지금 정책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1월 달 들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T-로보틱스가 거의 20% 이상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막 쏟아낼 겁니다. 그 다음에 TV 토론이 이제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TV 토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러 아마 정책, 여러 산업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정책은 이제 대통령이 누가 돼도 관계없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쪽에서의 정책은 아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지난 11월 달 그다음에 CES 때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분명히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분명히 빠질 거고 쉬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라 했는데 지금 어느새 보면은 T-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올라가기 전 시점보다 더 가격이 좀 내려왔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아직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가격대가 보시게 되면 위에 약간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11월 달 올라가기 시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어떤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어떤 섹터, 산업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좀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시장의 약세라고 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진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건 보지 마시고 개별 기업들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 번씩은 우리가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늘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늘 올라갈 때는 따라붙어서 물렸다가 떨어지면 손실 보고 뭐 손절하고 이러한 투자 매매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러한 패턴을 갖지 마시고 지금은 정책이 됐든 또 내가 좋아하는 산업이 됐든 분석해가지고 믿음을 좀 갖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투자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T-로보틱스가 확 올라오고 있는데 앞서서 더 먼저 정책 테마주 성격으로 올랐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장 초반에 확 시세를 분출하다가 이 시각 현재는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점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참고를 하시되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지금 뭐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종목 중 하나 K옥션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월요일 상장한 날 상한가 기록한 후 어제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요. 오늘은 장중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4%까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서울옥션에서 나타났는데 K옥션도 이 주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국내 작가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진 지가 한 5년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 경매 시장에 우리가 뭐 서울 옥션도 홍콩 경매가 나가지만 사실은 소더비 같은 글로벌 경매사들이 이제 홍콩에서 상당히 뭐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 작가들 중에 뭐 이우환 작가 등을 포함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50억, 100억씩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홍콩 경매 시장에서 서울 옥션이 이제 이우환 작가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에 팔리면서 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 아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아트 어떤 그 그림이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야기됐던 것들이 결국은 아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을 지금 서울 옥션이 하고 있고 또 홍콩 시장에서 상당히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기획사뿐만 아니라 그 아트 부분에 대한 NFT 관련된 부분들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미술 시장에 대한 NFT는 가시성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스타의 뭐 이렇게 뭐 카드 이런 뭐 포토카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인을 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어떨까요? 어떤 이우환 작가의 어떤 오리지널 작품에 대해서 뭔가 디지털화하고 그걸 NFT로 만든다면 좀 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NFT 관련된 시장이 아트 시장에 들어온다면 접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옥션 시장 이 부분에서 또 NFT 관련된 이슈가 또 붙으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은 역시나 튀어오를 때 지금 NFT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시장에서 결국은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은 종목들도 그에 좀 편승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은 이 옥션 시장, 이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이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미술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실적이 점점점 점증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상당히 미술품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저도 이제 한두 작품씩 사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테크 수단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약간 미술품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경매뿐만 아니라 홍콩 시장에서도 한국의 어떤 작가들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바텍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폴더블 핸드셋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59,000원의 리포트인데 리포트가 나와서 살펴보니까 오늘 뭐 시장의 흐름에 더불어서인지 뭐 2.6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뭐 시세도 굉장히 추세도 좋았습니다. 이 종목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노바텍은 이제 오늘 이제 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개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밀려가지고 한 3%대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1월달 시장이 빠질 때도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좀 빠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은 주가가 작년 고점대인 49,0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였는데 이제는 한 400억, 500억대까지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밸류에이션 했을 때 목표 주가를 올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증권가 증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또는 커버리지 개시하는 보고서가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모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는 이제 긍정적인 아무래도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 한 12월 정도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아마 배당관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바텍이 국내에서 그나마 히토리와 관련된 이 기업이 지금 차폐 자석을 기본으로 한 응용 기술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히토리와 관련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굳이 꼽자면 노바텍 정도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노바텍을 관심을 가져보자는 투자 의견을 드렸었고 여전히 지금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도 상당히 좋은 과정에서 실적도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했을 땐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역시나 매수를 좀 하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텍 같은 기업은 지금은 매수를 좀 고려해보자는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내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련된 기업들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결국은 대규모 공모 자금을 가지고 뭘 할 건가? 결국은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가 아니라 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뭐 CIS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오늘 상당히 강세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CIS 같은 경우에 전극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후에 4년간 245기가와트 캐파를 증설하기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시장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극 공정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신공장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 투자가 먼저 진행된다는 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주 순서도 전극 공정 장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CIS가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비중이 한 30% 이상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내에서 마켓쉐어 추정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한 20에서 3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은 최대 1조 2천억 정도까지 수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 마켓쉐어가 변동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기보다는 마켓쉐어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 한 11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분까지 지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수주 잔고가 있는 것만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까지는 달성 가능할 수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단이 약 110% 이상 증가합니다. 급증세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CIS 같은 장비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장비에 이어서 소재주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SKC가 기존에 하던 동박에 더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꼽히는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전지 관련주들 리레이팅 받을 때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SKC가 뭐 새로운 이제 업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KC가 뭐 사업 회사이면서도 곧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SKC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동박 관련된 기업,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많이 좀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업을 인수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온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 정도만 하더라도 뭐 한참 2차 전지 섹터가 좋았었고 또 공장 증설 이슈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1월, 12월 달에도 그렇게 시장 강할 때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도 약간의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SKC는 제가 볼 때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아마 매수도 한 번씩은 이제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체들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상장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수급적으로 약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간 무언가 좀 약세 국면이긴 하지만 SKC만 보더라도 다른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만 놓고 볼 때. 그래서 저는 SKC는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해야 되지 않나는 투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C도 상당히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고요. 공략주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GST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 하락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양매수도 이틀 연속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기도 했는데 분명히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좀 붙지 않으면서 소폭 눌림이기 때문에 뭐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ST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그러니까 유해가스 정화 장비라든지 칠러, 온도 조절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공정중 중에서 결국은 ESG,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걸맞는 수혜주로 거론되죠. GST뿐만 아니라 유니셈 같은 종목도 같이 거론이 되는데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이 3분기 대비 다소 조금은 슬로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면서 주가 부분이 다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GST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아마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좋으면서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그리고 YMTC라든지 CXMT 같은 국내 고객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정 내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면서 결국은 스크러버 장비 도입이 급증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이제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PER이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부터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데요. 올해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 P3 증설했다는 장비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1분기 중에 중국 메모리 업체 향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고요. 주 고객사인 마이크론도 지금 아시아 쪽의 공장 팹을 아마 증설하면서 아마 관련된 GST의 장비가 도입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수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반기부터 바로 지금 실적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고객사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물량 증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출이나 이익단도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 견조하게 좀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상당에 대한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은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단도 올해 한 600억 이상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업이익단은 상황에서 아마 사상 최대 경신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44,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T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ST팜 가지고 오셨습니다. ST팜도 지난해 연말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꽤나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한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전반적인 실적 보자면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ST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들 알아볼까요? 네, 동사는 원료 의약품이 CDMO, CDMO는 이제 위탁 개발 또는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 주력 분야가 RNA 치료제 쪽의 핵심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위탁 생산하는 것이 최근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란 단어하고
공장 증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매수하시면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일단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이 올리고액산 치료제가 희귀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까지 그러니까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흑자 전환 성공했던 부분이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월 공장 같은 경우 지금 1공장 준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2026년까지 2공장 준공까지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2공장까지 준공됐을 경우에 생산 캐파가 2021년 대비했을 때 7배까지 증가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1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1공장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증설할 당시에 외부 제약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것들은 전용 라인 설치를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결국 공장의 증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매출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이 CDMO 사업이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또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2019년도에 인수했던 글로벌 CRO 업체 두 곳이 있습니다. 스위스하고 스페인에 각각 법인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들 역시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되었고 동사가 그 사업보고서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지금 미국 쪽에서 신규 법인 두 곳을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레바티오하고 버나젤인데요. 특히 관심 갖는 기업은 레바티오입니다. 레바티오는 항암 및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향후에 미국 쪽 나스닥의 상장도 계획할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성장성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투자 얘기를 드리고 목표 주가는 제가 15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증권가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목표 주가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1만 원대, 그러니까 10만 원 초반대이니까 지금 주가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 아리스독립 리서치의 이재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